2023학년도 한양대 리카 신입학 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거를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하는 학생 중에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기말을 이제 보잖아요. 고2 같은 경우에 고2 이제 기말을 보면은 끝나는데, 그럼 방학 동안에 이제 고3 기간 동안에 어떤 과목을 이제 수학이나 뭐 다른 과목들을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최저를 위한 수능을 풀 것이냐, 이런 거 방향성을 전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정해놓고선 수업 상담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그 친구가 여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여부를 확인을 하고선 방향성을 좋게 정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자세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는 이따 뒤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 올해 지금 이제 뽑는 거랑, 네, 2022학년도가 이제 올해 일어날 일이고요. 2023학년도가 이제 하게 될 고2 분들이 하게 될 일이죠. 네, 이돈 뭐 증감이 크게 뭐 많이 일어난 부분은, 뭐 많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 줄어든 게 논술이 줄어든다. 그죠? 논술, 재능, 우수자 이런 전형이 줄어들었다. 그런 게 이제 정시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인원 숫자가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네, 여기 수시에선 마이너스 늘어났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여기 보면 국방정보학이라고 해서 해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는, 네, 교육도 받고 바로 취업도 연계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전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변경사항, 네, 학생부 교과 국방정보 이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면은, 학생부 교과 70%랑 이 4회순 선발한 후에 해군본부에서 평가를 한대요. 30%. 그 다음에 여긴 최저가 있어요. 세계 등급 합 10 이내, 세계 등급 10이면 3, 3, 4니까 그냥 무난하게 뽑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뒤에 자세하게 변경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도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정시 가군 나군 분리해 갖고서 따로 뽑네요. 그죠? 따로 뽑는 게 있고, 학과가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어딘가 몰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어느 군에 있는지 여러분들 쓰실 때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3 때 이제 어떤 과목 볼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학을 선택을 해서 봐야 되는지 안 봐도 될지, 그죠? 그게 학과가 분류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특정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할 것이냐,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 파악들이 필요하다. 그죠? 전형 방법 요약돼 있는 부분, 학생부 종합 일반 보는 게 수능 최저가 없다.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성적이 소폭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논술은요, 그 올해 기준으로 전년도 입시 때 그러니까 사회과학, 인문 논술이 아니라 사회과학인데, 여기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근데 수학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수열이 나와서 문제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경쟁률이 20대였다가 지금 올해 8대로 떨어져 한 자리로 가요. 8대가 맞나? 이거 제가 확인 안 하고 학생이 얘기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 20에서 8대 1의 경쟁률을 뚫으면 논술 합격하는 걸로 엄청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올해 논술이 아마 쉽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뭐 논술이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그 모의 논술 했을 때 작년도에 비하면 수학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엄청 쉽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쓴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최저가 없는데도 20대 1에서 8대 최저가 있을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경쟁이 이렇게 지원자가 너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년도에 뽑을 때는 지금 올해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폭 난이도는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 경쟁률이 8대였으면은 경쟁률 다시 20대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평가 100%인데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네, 수능 보기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상태죠. 그 외에 수능 최저 있는 학생들은 최저 기준이 여기는 대부분 3이란다. 6, 5, 6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규 과목을 무난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을 쓰는 거다라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100%. 네. 자연계열에서는 이걸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미적분도는 기하를 들으셔야 되고 과학교과에서는 물화생지 중에서 2 과목 심화과학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 학생부 종합 일반은 학생부 종합 100%를 한다. 학생부 종합 평가를 하겠다. 그죠? 교과 관련도 볼 거, 교과 관련은 전공 적합성,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학업 노력을 했는지, 얘가 그래도 최소한은 해서 발전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자소서가 없다. 자소서가 없으니까 생기부가 자소서를 대체할 것이니까 1, 2학년 때에 내가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활동이 정말 있는지, 그죠? 이게 사실 많이 가름이 되지 않을까요? 성적 어차피 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쓰고 하니까. 네, 소프트웨어 인재, 그죠?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똑같이 보는데 이거는 예전 기준으로 전공 적합성이 더 높았던 걸로 비율이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논술도 잠깐 보면 논술은 여전히 똑같아요. 70% 학생부 교과 30%의 최저 미적용하기 때문에 네,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2 분들도 노력엄직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노력엄직하다. 네, 나는 대신 현실적으로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반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반전은 입시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은 논술이지 않을까. 남은 기간 동안 시험 대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네, 방학 때 논술을 고려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저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시는 네, 수능 100%인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죠? 일반은 수능 100%라서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네, 나중에 수능 점수 분포표 나중에 보시고선 지원을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 수능 최저를 볼 필요도 없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린 종합, 학생부 종합 적성,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 노력, 학문적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 이거에 해당되는 게 수상 경력이랑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세특을 본다는 거죠. 그죠? 교과별 학습 활동에서 이 전공과 관련된 뭐 심화 학습 활동을 한 게 있는지, 그죠? 원하는 타이틀 제목명이나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얘가 진짜 했네 안 했네 할 수 있는 좀 그런 타이틀명을 가진 프로젝트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죠? 그 다음에 교과 학습 이거는 뭐 성적을 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성적 보는 거고 그래서 그 교과목이 그래도 이 학생이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발전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고학교 선생님이 이거랑 솔직히 같이 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과별로도 이거 교과별로 쓰잖아요. 출결사항은 웬만해서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학교생활에서 내가 뭔가를 어떤 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인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네요. 예전 같으면은 내가 뭐 동아리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거, 친구들 간에서 학원 스케줄로 인하여서 스케줄이 어려운데 그걸 조율하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 친구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들과 소통했다. 그런 걸 쓰는 내용인데 그게 내가 구구절절 자기소개서로 쓰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입력해 주신 내용 안에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아리나 인호 활동 안에서 내가 자기소개서로 어떤 내용을 쓰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지금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감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원래는 지금 고2가 끝나고 고3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대부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이제 성적이 시달리고 공부를 선행 위주로 하는 분들은 다 여름에 몰아치기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게 지금 고3 때 쓸 일이 아니라 고2 때 이미 끝난다는 거죠. 고2 때. 고2 때까지 내 나에 대한 기록이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걸 가지고 대학교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활동들에 대해서 내가 구구절절 설명을 못해. 여기 설명이 돼 있어야 돼. 그냥 내 생활 기록부에. 그죠? 생기부 보셨나요? 안 봤어요? 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고1 때의 자소서는 이미 끝났다. 그죠? 고2 때 자소서도 곧 끝난다. 두 번이 끝나고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이미 망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학교에서 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로 활동이나 이런 걸 한 거에 관련된 학과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꼭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로 활동을 내가 막 선택해서 많이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뭐 어떤 강사분 모시고 하는 거 학교에서 정해진 스케줄 그런 강사분 와서 그런 타이틀 제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게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율동아리 활동을 해서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고2면은 자율동아리 뭐 개설도 못 하잖아요. 안 했어? 그러면 끝난 거죠. 남은 고3 1학기 때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수 들어가는 이런 항목들 근데 대부분 학교가 비슷해요. 적성, 학업성, 지도, 인성, 뭐 리더십을 나눠서 보는 데도 있고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1 이때 지금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소서가 없어졌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 거의 없어졌으니까 내년에 다 안 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대부분 없죠. 수도권도 대부분 없어졌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의 결정돼 있다. 나의 자기소개서가 1년치가 끝나 있다. 2년치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거기 혹시 수정할 게 있으면 2학년 2학기 거라도 목숨 걸고 바꾸셔야 된다. 학교 선생님한테 요청해야 돼요. 제가 이 학과를 염두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 뭐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본다든지 이렇게 써주세요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선생님이 이런 방향성으로 그럼 해줄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의 요령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생기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4, 5등급 여러분 끝나고 논술 알아보시고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